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 2주 만에 지급액의 절반 가까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과 마트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도 1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14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류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며 방류량은 기존과 동일한 7,800톤입니다.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부터 소아 진료, 저출산 극복 방안까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 2주 만에 절반 가까이 사용되며 음식점과 마트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소비 심리 회복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급된 소비 쿠폰은 모두 5조 7,679억 원. 카드사의 소비 쿠폰 사용 현황을 분석해보니 이 중 2조 6,518억 원, 46%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식점 사용액이 41.4%인 1조 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마트 식료품, 편의점, 병원 약국, 의류 잡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카드 가맹점 매출액도 소비 쿠폰이 지급된 7월 4주 기준 직전주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5.5% 늘었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 쿠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하는.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경기 회복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은 11일째인 7월 31일 오전 11시 기준 지급 대상의 90%인 4,555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경기도는 8월 6일 기준 94.6%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이번 달부터 지방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최대 2천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소비 복권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우선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과 식당, 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 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2등은 200만 원 50명, 3등은 100만 원 600명, 4등은 10만 원 1,365명으로 수도권 점포에서 결제한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하는 미국발 상호 관세는 우리 시간으로 7일 오후 1시 1분에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지난주 미국과 합의한 대로 15%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과 기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주요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제조업과 일자리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대미 수출 품목이어서 우리나라의 적잖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You know this gentleman, one of the truly great legends of our time.
팀 쿡 애플 CEO가 미국의 6천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를 위해 백악관을 찾은 자리. 아이폰을 중국, 인도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할 것을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활짝 웃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We'll be putting a tariff on of approximately 100% on chips and semiconductors. 다만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기로 약속한 기업에도 관세는 면제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good news for companies like Apple is if you're building in the United States or have committed to build, without question committed to build in the United States, there will be no charge. 지난해 15조 원 가까이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한 한국은 반도체 관세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미국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 타이완, 베트남보다 낮지만 조립, 가공을 위해 타이완 등을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영향은 더 클 거란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부과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쯤 반도체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반도체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권중입니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도 반출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안 처리된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며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정부는 회의를 열고 반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구글 지도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광화문에서 시청역까지 검색해보면 국내 지도 앱에선 도보나 차량 길 안내까지 상세히 제공하지만 구글 지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글은 더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축척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 학계의 반박입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부가정보 추가 같은 인프라 투자만 해도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길찾기 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부가적인 정보가 결합이 되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지 1대 2만 5천 원 안 되고 1대 5천 원 된다는 그런 논리는 사실은 처음부터가 맞지가 않아요. 구글은 지난 5일 보안시설이 가려진 위성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가림 처리를 해도 원본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가는 한 안보정보 유출 우려는 여전합니다. 구글의 자체 위성 데이터와 결합하면 안보시설 노출 위험은 우려스럽습니다. 핵심인 국내 데이터 센터 관리라는 조건에선 양보가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예컨대 서버 설치라든가 데이터 센터 설치라든가 이런 전제 조건이 같이 이행되지 않냐면은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적 지도가 고정밀 지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밀도는 상대적인 개념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토지리정보원도 해당 지도를 고정밀 국가 기본도로 분류합니다. 지난 2007년과 2016년 안보상의 이유로 데이터 반출을 거절한 정부. 이번엔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 속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연기 결정을 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걷기 등 가벼운 활동과 자전거 타기 등 중강도 운동을 병행하면 직장인의 번아웃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직장인 7,9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25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과 30분에서 60분의 가벼운 활동을 병행하면 번아웃 위험이 6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의 3년간 건강검진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5.8%인 1,262명이 정서적 탈진과 냉소, 업무 효율 저하 등 번아웃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광산업의 활기를 북돋겠다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무비자 입국 빗장은 중국이 지난해 11월 먼저 풀었습니다. 사드 갈등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했던 양국 교류에 물꼬가 터졌고 계엄 사태 이후 경기 반등이 필요한 우리 정부도 호응 조처를 검토해왔습니다. 외국인 3천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겠습니다.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80여만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늘었고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도 웃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250여만 명으로 가장 비중이 크지만 한때 연간 800만 명 수준이었던 사드 갈등 이전과 비교하면 회복은 안 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무비자 입국 규제 완화와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돌파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와 함께 한동안 얼어붙은 한중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4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류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며 방류량은 기존과 동일한 7,800톤입니다. 도쿄전력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오염수를 7번 방류해 총 54,600톤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사고 원전 폐기를 위해 2023년 8월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10만 1,900톤을 방류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편으로는 낳고 싶어도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환자도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부터 신생아, 소아 진료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분당 차병원 윤상욱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난임 문제의 해결도 좀 시급할 것 같은데 네. 국내 난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차병원이 모태가 차산부인과로 알려진 만큼 저희는 산부인과 그리고 92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여성의학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난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와 연구에 매진을 했습니다. 난임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난임 환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26% 늘었습니다. 특히 40대 난임 환자는 38%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천여 명인데요. 10%는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000명가량이 저희 차병원의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예, 2023년 난임 시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체의 10%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신이 어렵다는 거겠죠. 네. 주요 원인이 뭘까요? 난임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결혼을 일찍 하더라도 출산을 늦추는 경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나이가 많아지면 노화로 인해서 생식 세포수가 줄어들고 기능도 떨어지는데요. 이게 난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예, 나이가 많으면 노화로 인한 생식 기능의 저하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위험 출산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위험 산모는 임신으로 인해서 저희가 산모 그리고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보다 큰 산모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에 있어서 위험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보다 출산이 빠른 이른둥이도 많고 난임 시술로 인한 쌍생아 출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위험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특히 산모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아기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는 산과뿐만이 아니라 소아과 협진이 필수적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도 중요한데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정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난임뿐만 아니라 산과나 소아과 등이 맞물려서 좀 돌아가야 원만한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이 소아 청소년 진료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소아과의 진료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또는 각종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소아과 진료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소아 청소년과 의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에 전국 소아 청소년 의원 수는 2,229개였는데 4년 뒤인 2021년에 보면은 2,111개로 118곳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병원의 단순한 수익성 문제를 넘어서서 출산, 양육 환경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네. 이 정작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이 좀 줄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원인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 역시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이 주요 요인이고요. 다음으로는 의료 수가 문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지원하는 전공의 숫자도 줄고 있고요. 낮은 의료 수가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기관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소아 진료에 있어서 문제점은 소아들은 성인에 비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소아과 병원 수가 감소하고 의료 인프라 부족이 다시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차병원의 소아 청소년 대응 정책은 뭔가요? 아기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부모님들 걱정이 매우 크시죠. 그래서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중요한데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제 지정이 된 아주대 병원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12개에 불과합니다. 예. 저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난 2017년부터 이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필수 의료적인 측면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응급 환자가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아응급 책임 의료기관으로 관계부처에서 차병원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예.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그 치료 트렌드를 보면 유전자 치료라고 하죠. 그 세포 치료가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또 시행이 되면서 이 세포 유전자 치료가 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잖아요. 세포 치료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말하는 건가요? 예, 세포 치료제는 여기 단어 그대로 첨단 치료법 중에서 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하거나 선별해서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서 제조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환자에게 직접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치료와 진단, 그리고 예방이 목적인데요. 주로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난치병 질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차병원은 제가 알기로 그 외국 유수의 병원들과 좀 연구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본래 글로벌 어떤 그 의료 그리고 협력 그 부분에 가장 방점을 두고 외국의 병원 기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7개국 96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국제 협력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역시 국제 임상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과 세포 치료제 등에 대한 공동 연구 협력을 강화해서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 추진 방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끝으로 앞으로의 주요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물론 많은 계획이 있지만 저희가 당장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 필수 의료에서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산과 그리고 난임 그리고 부인과 그리고 이런 소아과 이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 강남차병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과천 쪽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부터 가지고 있던 노하우인 처음 건강검진센터 여기서 이와 같은 또 기능을 과천에 같이 또 접목을 해서 검진부터 건강관리,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시니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역민들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차병원 하면 앞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세포치료, 이런 줄기세포 치료가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 치료 허브를 과천 쪽에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병원과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차병원 윤성옥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붉은 여우 개체군을 복원하기 위해 인공 증식으로 태어난 30마리를 소백산 일원에 방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여우를 흔히 볼 수 있었지만 1970년대 쥐잡기 운동과 함께 독극물에 중독된 쥐를 여우들이 먹고 죽으면서 개체 수가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복원 작업을 시작해 최근에는 한 해 30마리 안팎의 여우가 태어날 정도로 증식 기술이 안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와 공단은 2027년까지 소백산 권역에 여우 개체 수를 100마리까지 늘리고 3대 이상 번식 활동을 하는 개체군을 5개 이상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액체형 세탁세제 8개 제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물에 묻기 쉬운 기름과 단백질에 대한 세척 성능 실험에서 6개 제품이 양호 성적을 받았고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에 대한 세탁은 모두 양호로 나타나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혈액, 잉크 오염에 대한 세척 실험에서만 퍼실, 퓨어프레시 플러스만 만점인 우수로 조사된 반면 비트 실내건조 시트러스 블라썸과 피지 바이럭스 탈취 실내건조 오리지널은 2단계 낮은 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제품에서 유해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용기를 잠근 상태로 거꾸로 두었을 때 퍼실 퓨어프레시 플러스가 뚜껑 사이로 세제가 셀 수 있어서 소비자원은 제조사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내년 공립학교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14%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사전 예고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신규 공립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모두 12,032명으로 올해보다 13.9% 줄었습니다.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내년에 3,113명을 선발하겠다고 예고해 올해보다 26%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늘봄 지원 실장 임명 등과 관련해 올해 채용이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며
내년에는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낳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난임에 대한 치료와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